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노동경제학 준비하시는 분들 입문 특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경제학 시작하기 전에 좀 뭔가 뭐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노동경제학을 위한 뭐 기초경제학 이런 거를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뭐 선택 과목을 어떤 걸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요,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요, 각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좀 먼저 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앞에 노동경제학이 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노동경제학과 뭐 경조나 아니면 민소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또 노동경제학의 장점은 뭐가 있을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1차 설명회 때요, 제가 요 PPT를 하긴 했는데 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게 진짜 실화냐 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도 있고 도대체 저게 의도가 뭐냐 등등등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인데 지구가 지금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이쪽이 레드오션이잖아요. 빨간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옥의 불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무섭긴 해요. 저도 만들면서 저도 지금 옷 색깔이 이래 가지고 이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터미네이터 주인공도 이쪽 용암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 있죠. 다 밑에 배경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잡아 줄 테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해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바로 노경 선택하는 사람들이라 뭐 이런 얘기죠. 아셨죠? 뭐 다른 과목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노경을 선택하게 되면 좀 이쪽으로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나중에 이렇게 합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고요. 뭐 요 PPT가 탐난다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이런 걸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죠. 자, 우리 노동경제가 뭔가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 입문특강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노동경제학은 노무사시험에서 효자가 될 것이다. 어느 노무사님 말씀이세요. 맞아요. 효자가 돼서 합격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셨죠? 자, 노동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경제학 수업을요 아예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경제가 뭘까요? 경제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맞아요. 경제라는 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 하면 뭐예요? 시장하면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장터, 마트 다 똑같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서 판다,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요, 바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어를 우리가 이제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수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인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그걸 학문을 우리가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수요 공급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물건을 내가 얼마나 팔고 어떤 거를 팔 것인가, 물건을 어떤 걸 사고 얼마나 살 것인가, 이러한 의사결정 선택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제학 중에서 미시경제학이다 라고 하면 가격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노동경제학이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학에다가 노동을 더한 거야. 노동이 뭐예요? 노동력이라는 게 우리가 사과 시장, 바나나, 노트북 시장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제 몸을 막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제공하는 것 비슷하게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노동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경제학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동경제학은 무엇을 다루는가? 그래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노동경제학이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브로드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만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행정 비슷하게 전체 행정법 다 중에 일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노동시장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학이 한 분과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동경제학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기반과 뭔가 튼튼한 고득점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경제학,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노동이 거래되는 장소, 뭐 그게 시장이라고 그랬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플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노동을 써가지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뭔가를 아웃풋을 창출하는 그 프로세스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인데요. 기업이 노동력을 샀어요. 그게 노동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두 주인공은 누구냐면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두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무대라는 세팅이 있어야 돼요. 그 무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Y축, X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경제학, 특히 노경에서는요 그래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프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별거 없어. X축, Y축 그려놓고요 그냥 끝. 근데 X축, Y축 그려놓고 그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노동, 여기 노동의 가격을 우리가 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가 그것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노경에서도 와 그래프가 어려워요. 아니요. 그래프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우선 그래프를 보려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의 전체적인 세팅 배경을 아시고 남녀 주인공이던 아니면 조연이던 누군가가 주연이고 조연이 이제 그런 것만 잘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남녀 주인공 있다. 그럼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거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영화의 무대다라고 하면 두 주인공이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거랑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변수인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근데 그거를 체크를 잘 안 하더라고. 마음이 급하니까요 그냥 그래프 그리고 대충 형태를 암기하셔가지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프가 종류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요 똑같은 그래프를 다른 방식으로 그렸는데 암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땐 이 그래프고 어떨 땐 저 그래프고 나중에 곡선 같은 거 이동하는데 여기요 뭐 노동 공급 곡선이면 이동하고 뭐 이렇게 막 그리게 되는데 왜 이동하지?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약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대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이 거래되고 노동의 가격 이게 바로 임금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축이 관심이에요. 자, 우리 경제학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고득점을 하고 싶고 빨리 노무사가 되고 싶고 뭐 등등등 인간의 욕망은요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왜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왜 고민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언제나 희소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희소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돈도 제한돼 있고요. 돈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모든 게 다 제한돼 있어요. 나의 체력도 제한돼 있고 아니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어. 만약에 드라큘라야 그래가지고 한 10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뭐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그냥 나는 올 한 10년 동안은 노동법만 할래. 뭐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뭐 한 100년 동안 뭐 노무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 900년 동안 노무사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막 선택할 때 고민을 하게 되고요. 돈도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래저래 강의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시청료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비용을 또 절약해서 빨리 합격해야 되고요. 또 수험 생활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기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듯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좀 이런 고시에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약간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한 1년 또는 2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말고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냥 밤새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바짝 하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막 암기했다가 바로 쓰고 나오면 그냥 뭐 A뿔 받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바로 내일 시험인데 전날 시험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럼 뭐 시험이 뭐 B나 C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뭐 그냥 벼락치기가 통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체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요. 돈도 되게 많어, 시간도 되게 많어. 그럼 뭘 고민해? 그냥 강의 같은 것도 그냥 신림동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강의를 다 그냥 종합반 신청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남는 게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돈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어떤 강의를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잘 보시면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선택이라는 문제, 우리가 이왕 선택할 때요, 잘 선택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뭔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해. 이 기회비용이 바로 우리는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나 선택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처럼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이쪽 길을 가게 되면은 저쪽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뭔가 아쉬움도 남고 저쪽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러는데 아닙니다. 클릭하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하철을 탔을 때, 기차를 탔을 때 내가 탄 기차는요 맨날 덜컹덜컹 천천히 가는데 반대편 기차는요 덜컹덜컹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아니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기차를 타지? 고민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반대편 기차를 타도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늘 후회하는 동물이래.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반드시 후회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 과목, 저는 노경을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노경을 안 했으면은 뭐 경조를 했었으면 더 나았을까? 뭐 민소를 했으면 더 나았을까? 언제나 그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생님 골라서 쭉 가시면 돼. 저 선생님 들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아무튼 잘 선택하시고 어떤 걸 선택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 대가가 후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언제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이 대가인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거는 가능한 한 많이 가질수록 좋고요. 이게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거는요 미니마이제이션해서 최소화. 이거는 극대극소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극대화야 극대라는 명사가 아니라 maximize 이거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대화 또는 극소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요 우리는 최적 선택 또는 적정 선택 이런 표현을 우리 노경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경 문제도 나중에 보시긴 하겠는데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최적 아니면 적정 임금은 적정 고용량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적정이라는 게 바로 최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모양 요 두 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최적 선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경제학의 전체적인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어떤 식으로 분석한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사겠다는 여기서는 이제 노동 서비스죠. 사겠다는 노동 수요와 이게 이제 주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가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의 여러 가지 바게닝과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유인, 움직일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요,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딱 결정된 상태를 균형 상태고 계약이 성립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가 크로스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균형 고용량, 균형 임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학의 문제는요, 사실 근원이 이것 때문에 그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두실 때도 희소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업도 희소성 있어요. 노동과 자본 희소하고 돈이 제한돼 있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희소성이 있어요. 돈이 제한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구니에 물건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답안지 언제나 이런 단어들은 묻지 않더라도 은근슬쩍 한 단어 정도, 한 줄 정도의 언급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최적화, 극대화, 극소화, 희소성, 선택, 합리적, 최적, 이런 단어가 답안지에 있는 거는 경제학적인 답안지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뭔가 약간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꼭 경제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경제학 교수님들이시고요, 한평생 경제학적 마인드로 우리가 쫙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셨는 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이게 재즈풍인지 발라드풍인지 뭐라고 해, 트로트풍인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답을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습니까 하면은요, 약간의 잘 쓴 게 우선 첫 번째는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답안지가 경제학적인 답안지 느낌이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좀 이렇게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노동, 앞에 무슨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희소성. 희소한 노동을 어떻게 배분한다? 잘 배분, 합리적 배분. 합리적이라는 게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똑같은 축구 선수들도요, 감독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축구 경기의 결과가 달라져요. 희소한 노동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 이 배분이라는 게 엘로케이션이야. 이 엘로케이션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자, 로케이션이잖아. 로케이션 어떻게 배치하는가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손흥민을 골키퍼에 배치하면은 그 축구팀이 제대로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니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손흥민이 골키퍼에 더 재능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단어,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배치해야 되는데 낭비 없이 그렇게 잘 배치하게 된 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효율적이란 얘기는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노동을 낭비 없이 잘 배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노동의 서비스와 여러 가지 임대, 몸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문화 서비스 등등 그걸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임대해 주게 되는 건데, 그때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일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는 가격,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금을 보고 내가 일을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배우게 돼요.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말로 설명하면은 별로 당연한 얘기야. 근데 경제학은요, 사실 당연한 거를 조금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돼요. 사실 모든 학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경영 관련된 학문들도 가만히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포장하는, 그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임금을 보고 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꼭 임금 이외에 다른 비금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내가 임금은 별로 높지는 않지만 쾌적하고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비금전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부상 위험이라든가 보상 임금, 헤도닉 모형 해가지고 뭔가 3D 환경에서 우리가 일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은 인간은 좀 싫어해요. 인간은 아시죠? 가능한 한 뭐 이렇게 게으른 거를 좀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게을러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난관에 봉착하면 대부분의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자기를 다독거려 가지고 도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응전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통해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로 환경하고 부상 위험, 보상 임금, 이거 헤도닉 모형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차별과, 요즘은 이제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별 이런 것들도 직장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꼭 임금 외에 인적 자본 투자, 내가 회사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꼭 학교 교육 말고 직장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힘이 세요? 기업이 힘이 세다고. 근로자가,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어떻게 시장에 맡겼더니, 가격에 맡겼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더니 제대로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더라. 누군가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제학을 보면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경제학을 미시경제학이라 얘기하는데, 그러한 미시경제학과는 달리 우리가 배우는 노동경제학은요,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거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긴 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요,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이게 들어와요. 팔리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 판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는 잘 돌아가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책정했는데 이거 임금이 너무 낮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좀 설정해야겠는데, 이렇게요. 아니면 또 초과 근로와 관련한 뭔가 초과 임금 수당 같은 걸 줘야겠는데, 야, 너희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위험한 걸 안전 보건과 관련된 규정,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 거고요.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생뿐만 아니라 급여세,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세금으로 해가지고 실업보험이라는 것은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좀 뭔가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뭐 노동자들을 좀 뭔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노동경제학도요, 답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노동법이나 뭐 다른 경영학 과목들도 막 앞자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방법들 쫙 답안 쓰는 방법 순서 나와 있는데, 당연히 경제학 답안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본론에 뭐 그래프라든가 간단한 수식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노동경제학은 정책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야, 지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개입을 했는데, 야, 이거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가? 디자이러블한가? 네, 이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바람직한가의 여부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정책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 평가가 바람직한가? 이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합니다. B가 베네핏이고요, C가 코스트야. 그래서 코스트, 비용 대비 편익이 더 컸을 때 그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상의 원리까지 끌고 가게 돼요. 자, 이게 노동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그냥 다루는 거야. 더도 덜도 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차 더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 뭐야, 노동경제 수업을 하네. 맞아.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와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답안 쓰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요, 수업 시간에 0기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야, 노경 내가 선택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합격하는데 효자가 된다며? 그게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 사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시험도 경쟁도 치열하고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 머릿속으로 합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행동은 꾸벅꾸벅 졸고 수업 안 듣고 방황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그게 또 필요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좀 뭐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뭐 요즘 만남 같은 건 하기 어렵겠지만 그것도 좀 이렇게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주변에 신경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좀 없애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사정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좀 어떻게 정리하셔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예전에 막 이렇게 뭐 하다가 1학년 때 무슨 뭐 예를 들면 회계사 시험에 딱 1차를 붙었거든요. 근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년 유예를 줘요. 우리도 그렇듯이.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빨리 붙어버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스마트 하긴 한 거죠. 근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시험을 잠깐 접었어요. 뭐 1차 붙었으니까 뭐 나중에 그건 금방 붙겠지. 근데 그 다음에 1차를 못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기회가 왔을 때도 잡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만나보니까 약간 후회하기도 해요. 그때 그냥 잠깐 좀 더 했었으면 또 이런 기회가 늘 자주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 시작하게 되면은 먼저 가끔 보세요. 가끔 들리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요? 다 괜찮아. 하면 할 수 있는데, 노무사 시험이 사실 시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선 첫 번째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 아시죠? 거의 10대 1이잖아. 10대 1. 그러면 10명의 사람이 답안을 썼어. 그래서 노경 예를 들게요. 그러면 시험 답안지 어떻게 잘 썼어요? 무난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등이나 4등 정도 했다? 탈락이야, 탈락.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전 과목 몇 개 안 되는 한 4과목 정도 되는 거를요, 어떻게 답안 썼습니까? 제가 최고를 잘 쓴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돼야지 전 과목이 다, 그래야지 편안하게 합격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차 시험에서 경쟁률이 그렇게 10대 1인 거,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다 의지와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력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합격자 분 중에서 한 5, 6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5, 6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고득점 답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수라 해야 되나? 랭커라 해야 되나? 이거 있잖아. 시험 볼 때 앞에 이렇게 잘한 최고 답안, 그 정도 했던 정도 자기도 해봤고 자기가 아는 뭐 형님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한 3년 전으로 갔더니 이게 그 정도면 이제 그 정도 쓰는 답안이 많은 거야. 그 전에는 막 그렇게 뭐 군계 일학 비슷하게 막 우와 이렇게 답을 잘 쓰나 이렇게 되는데, 한 3, 4년 전 이렇게 2, 3년 전 됐더니 그 답안 정도는 그냥 잘 썼군 이게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지금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한 중간 정도 답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셨는데 그분도 그 당시 한 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5, 6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자기가 이제 잘하는 축에 속했는데, 아니 이게 자기가 공부는 더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아지는데 시험을 보면 자꾸 뒤로 간다는 거야, 뒤로.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불안하니까 너무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다가 뭐 이렇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 과목이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득점을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 정리 잘 하시고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시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된 다음에 무슨 뭐 학원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전제됐다는 가정하에서 강사의 강의와 강사의 뭐 케어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학원의 시스템, 과목의 특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합의를 딱 이뤘을 때 뭐 쉽게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운도 있습니다. 운.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어요. 중간중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거나, 그리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좀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범위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날 이렇게 보고 들어갔던 거랑 그렇지 않았던 거랑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운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수석 합격이다, 뭐 이렇게 엄청난 고득점의 합격이다, 이거는 나의 역할, 내가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어렵던 쉽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어떻게 되나, 뭐 시험이 좀 연기되나 어떻게 되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합격하는 한 300명 정도 수준에 합격하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 주시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수석을 하느냐, 무슨 한 중간쯤 하느냐, 문 닫고 합격하느냐, 그거는 약간 뭐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그냥 이거부터 알려주세요. 공부 내용은 수업 들으면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문특강도 좋긴 한데 우선 그 궁금한 걸 좀 이렇게 좀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카페에도 보면은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것들도 있고요. 자료가 되게 풍부하긴 한데 몇 가지 최근에 학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근거를 둬가지고 질문들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경을 하려고 하면 수학을 잘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수학이라는 게 이제 뭐 연산할 수 있는 빠른 기술,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거고요. 그것보다는 수학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못 풀거나 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간단한 연산 정도만 물어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아시면은 충분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 노동경제학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이게 어떤 걸 묻는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식을. 근데 이 식을 세운다는 게 푸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식을 세워라, 이 식을 못 세워요. 왜 못 세웁니까 하면 가만히 보면요,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냥 암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이나 다른 과목들도요, 첫 번째 그 단어만 열거한다고 그게 작품이 되고 멋진 답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또 노동법이나 이런 것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판에 투자하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경 같은 경우는요, 연기 1기 때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 3기 때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한 5년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마지막 뭐 한 3기 이럴 때는 전체 노동 경제 공부한 시간이 그냥 한 10시간도 안 된대. 물론 수업 듣는 걸 빼고. 뭐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연기와 1기 때 열심히 기반을 다지지 않게 되면은 2, 3기 때는 제가 응용 문제를 좀 내는데 이게 늘 새로운 문제래.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맨날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정도 난이도 거도 내긴 하는데, 그거 외에 한 우리가 100점짜리 문제를 보게 되면 50점짜리는 우리 시험 문제 난이도를 내긴 하는데 한 25점에서 아니면 어쩌다가는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것도 내긴 해요. 근데 그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다들 잘 쓰세요. 그러면 전부 다 고수들만 있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학 몰라도 돼요. 물론 이거 덧셈 뺄셈은 모르시면 안 되지. 그리고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미분 어떻게 어렵잖아요. 아니요, 요거 하나만 미분하면 돼. 미분 방법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미분의 원리랑 미분이 왜, 이거는 수학과나 아니면 그 수학사 이런 거에서 하는 거고, 우린 방법만 보면 돼요. 이거
y를 x로 미분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n이 앞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미분했다라고 쓸게요. 미분한 거야. 그럼 n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 다음 ax는 그냥 써주고요. 그 다음에 n에서 차수가 하나 빠져. 끝. 이것만 하나 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노경할 때 필요한 계산 문제라든가 그거 없어요. 이렇게 쉬워? 맞아요. 이거 수학자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미분하는 방법 해줬잖아. 곱셈 같은 것도 우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속도를 올리는 거니까 이것도 미분하는 방법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1차 함수 a가 뭐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 그래서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기울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진짜로. 아셨죠?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저 이거 수학을 손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두렵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기초경제수학이라고 여기 채널 거기에 가보시면은요 요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진짜 앞에 조금 약간 설명드리기 민망하긴 한데 여기 책 요거거든요. 책은 안 사셔도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필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혼자서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에 세무대학에 있을 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런 문제에 빠진 거야. 학생들이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하는데 기초수학이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간단 미분과 연산,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2의 2승과 2의 3승 이렇게 되면은 2번 곱하고 3번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의 5승 이렇게 더하기로 쓸 수 있거든. 예를 들면 x의 2승 곱하기 x의 3승 이렇게 되면 이게 x의 5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애매해. 분수 같은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어가지고 경제수학 특강이라는 책이긴 한데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수학 그거보다는 레벨이 좀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교 수학? 그렇게 보시면 돼. 단지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가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수요 공급서부터 탄력성 등등등 그런 걸 가지고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긴 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굳이 구입은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미분 간단한 얘기 이런 것들, 뭐 평균과 한계 이런 거 잘 설명돼 있으니까 얼마 시간도 길지 않아요. 20분, 15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돼. 그리고 우리 이 뭐 연쇄 법칙, 고배 미분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너무 좀 레벨 낮을까봐. 그래서 요것도 책에 있어 좀 설명했는데 우리 요거 미분하는 방법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것만 몇 개 보시면 돼. 뭐 차분계수 이런 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앞엔 덧셈 뺄셈도 있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정도만 보고 와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뭐 기초 경제를 위한 어떤 수학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준비해서 보시면 좋겠고 보신 다음에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그러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노동경제학 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덧셈 뺄셈 연산 그 다음에 그냥 뭐 방정식 푸는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사용할 거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이거요. 실제 기출이 2015년에 이제 그 전에는 계산 문제가 없다가 저도 요맘때 요 다음 해부터 이제 노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었는데 노동경제 흐름 자체가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김유배 교수님이나 배무기 교수님이나 옛날 교수님 책은요 노동경제학 책도요 가만히 보면 이제 서술형으로 논술형 비슷하게 말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학 책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프랑 가끔 수요 공급이 있고 그 정도 그치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3가지 쓰시오. 과거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근데 이제 노경의 흐름이 2015년 되면서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해서 으악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거죠. 뭐 노동법 같은 거에서 문제가 사례가 길게 되거나 뭐 경조에서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근데 아마 시험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이게 더
그러니까 좀 이쪽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요, 또 약간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합격하셔야지 문제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또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계산 문제가 처음 등장해서 뭐 이때 뭐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쇼크를 받았다, 충격을 받게 됐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그냥 복잡한 계산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없었는데 계산 문제가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요거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라는 효용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한계 효용을.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요.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한계 대체율은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MRS는 뭐 델타 X분의 뭐 XY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기 H와 I 하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MRS HI라고 하면, 이거 다시 쓸게요. HI라고 하면, 제가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우리가 연기 때 기초 경제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HI 이렇게 나와 있을 때 H가 뭐고 I가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 H가 여가고 I가 소득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H가 소중합니까? I가 소중합니까? 라고 했을 때 H가 소중한 거야. 여가가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쓸 때요, 이거 한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분모는 기준이고요, 관심이 분자에 들어가요. 관심사가. 아시겠어요?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씁니까 하면, 관심사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슬래시를 쫙 긋긴 하는데, H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MU H가 오게 되는 거야. 여기는 MU I가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이해하신 다음에 몇 번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저절로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 가서 잠깐 MRS가 델타 X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벌써 게임 끝난 거야. 쫙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도 생활 패턴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밥은 뭘 먹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수업을 몇 시간부터 해가지고 몇 시까지 하고, 만약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점심은 뭐를 먹을지 그걸 딱딱딱딱 해가지고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지도 스탑워치로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쫙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만약에 학원을 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하철을 탈까 버스 탈까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앞에서 탈까 중간에서 탈까 그것도 미리 다 정해놓고, 자리가 나던 안 나던, 자리가 나면 뭐 앉아가지고 책을 또 보는 거죠 등등 해서, 학원에 오게 되면 학원 자리도 어디 앉을까 이걸 빨리 그냥 다 정해놔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삶을 쫙 살다 보면요, 사실은 시험 시간도 금방 가요. 이거 벌써 시험이 다가오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야. 골키퍼와 1대1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제낄까 말까 이게 아니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어떻게 툭 치면 그냥 골이 들어가겠군, 이런 정도까지 돼야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고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논문을 쓰거나 창작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시간 제한도 있고요, 그냥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서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반사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쫙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효자 과목이 된다는 것도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냥 그래프 그리고 간단한 수식이라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목적식, 제약식, 경제학이 수학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희소성에서 출발하니까 예산제약식 같은 거 쓰고 목적식 써주고 그거에 대한 말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딱 일치하게 되면은 그럼 그냥 손쉽게 그냥 어느 정도 고수 단계에 금방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불이타성 있는 거 제가 가끔 던져줄 텐데, 그것도 그냥 어차피 우리끼리 대결하는 거긴 하지만 상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값 있잖아. 이거 H와 I를 집어넣는 건데 이걸 못해가지고 틀렸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채점하신 분 얘기 들어봤더니 MRS 개념을 잘 이게 명확하게 개념을 모르니까 이 관심사가 분자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막 거꾸로 한 거야. 막 이거를 뭐 우리가
보통 경제학 책에는 이렇게 하거든. 뭐 델타 뭐 H분의 델타 뭐 I 뭐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H가 분모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답을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원래는 이거를요 효용함수를 줘야 돼. 그냥 아예 A의 효용함수 해가지고 무슨 뭐 HI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한계 효용을 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건 경제학에서 인문에서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한계 효용 구하는 건데 우리 노경에선 처음 등장하니까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아예 미분까지 해서 줬어. 미분까지 혹시 못할까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틀리고 뒤바꿔서 틀리고 채점하고 근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아예 못 풀고 또 뭐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노경 채점하시는 분들이나 출제하시는 분들이 또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부분 점수 줄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틀려도 이제 부분 점수를 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또 카더라가 뭐 한 번 이거 틀리면은 완전히 빵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나 행시 문제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 문제야. 왜냐면 이렇게 말로 쓰세요라고 하면요 그 친구들은 또 이제 경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주절주절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다 쓴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 읽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채점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요 경제성을 위해 가지고 아예 계산 문제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그럼 저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요 계산 문제를 몇 개 난이도 있는 거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쉬운 문제들은 다 잘 써요. 옛날에는 퀴즈도 봤어요. 퀴즈도 봐서 개념 쓰는 거 했는데 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 100점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요즘은 아예 퀴즈도 안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제가 뭐 학교에서도 설명을 좀 쉽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넣으면 다 그건 써. 어차피 우리가 상대평가니까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난이도 중상, 상 같은 문제만 좀 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학생들은 와 수업은 되게 쉽게 해놓고 문제는 어렵냐 이러는데 아니요. 문제 쉬운 문제를 많이 내봤어. 근데 다 그건 100점이야. 난이도 중도 100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상은요 난이도 중하를 모르면 풀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내 그럼 여기서 이제 점수가 쫙 갈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내도 100점 많은 친구 있고요. 이렇게 내도 뭐 한 30점 많은 친구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아예 주긴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수요 공급 연산하는 것서부터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뭐 이제 간단하게 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안 해봤으면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계산 문제 난이도 수준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끔 하려고 시험 수준에 맞는 수준까지는 많이 연습하고요 그 이상의 난이도 상상상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도 할 거야. 우리 시험 범위가 보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경제학이라는 게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시험 범위의 계산 문제 난이도는 뭐 행정고시라든가 무슨 뭐 미시경제학에 뭐 거기 나와 있는 노동 수요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가져와서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을 보여주는 거야. 끝을.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계산 문제만 모아놓은 거 우리 책에 있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건 한번 맛을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저렇게 좀 난이도 이렇게 떨어지게 출제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구나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하거든. 야 이게 한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해서 그걸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면 불안하거든. 근데 대학교 초반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난이도가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주로 범위는 한 실제 기출문제 수준에 해당하는 거 많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차 경작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근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1차가 붙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잖아. 근데 1차 시험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차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많은 응시생들이 2차 시험장 가는 거는 모든 고시 시험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야, 2차 답안지 이렇게 많은 걸 언제 채점해? 시간도 짧게 주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1차 시험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성적 거기 60점 이상 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2차 수험생은 당연히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2차 같이 병행하면서 겹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그냥 1차 이렇게 여건이 아주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1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합격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좋긴 한데 우리가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경영학을 해야 되는데 경영학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범위가 광범위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당하는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인사 관련된 내용들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회계사 시험에 해당하는 경영학 같이 이렇게 회계학도 들어가 있잖아. 회계학도 좀 넣고 생산관리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인사, 마케팅, 전략 다 집어넣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과목이 사실 뭐 대학원 시험 보는 그 과목이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불확실성 막 이런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렵나 쉽나. 경작은 어떻습니까? 경작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와. 경작이 뭐 회계사 시험이 있고요. 1차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간평사 시험 정도가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험 계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거 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시험 그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노무사가 난이도가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난이도를 10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한 8 정도 되고요. 얘는 한 5? 그럼 노무사는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1차는 야 경제학 범위도 많은데 그걸 왜 다 하냐? 노경인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자꾸 인터넷 들어가서요. 경제학 선택 안 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작도 어려워지긴 할 텐데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요. 이따 뒤에 잠깐 보여드릴 거야. 주로 노경에서 다루는 거를 대부분 물어봐요. 아셨죠?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요.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회계사 준비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가지고 공부하니까 쓸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뭐 ISLM에서 뭐 어려운 막 솔로 성장 모형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뭐 이거 책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방향 타겟팅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1차는 이제 경작 마인드를 삼기 위해서 다른 교수님하고 쓴 와이드 경작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그건 약간 입문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충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노무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에 책을 따로 냈어요. 조만간 나오긴 할 건데 원래 이제 여름에 그걸로 아예 강의를 할까 했는데 그냥 내년 1월이나 뭐 이 정도 할 때 할 거고요. 책은 나오는 즉 이제 바로 좀 이렇게 뭐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쟁점 포인트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여기가 10가지 포인트가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 헤비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집은요. 이거 노무사 객관식 경작이라는 책을 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만 골라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저는 간평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거 봐도 됩니까? 쉬우니까? 아니요. 시험은 어렵진 않은데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노무사에 해당하는 요 정도만 우리가 깊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노경에서도 우리가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안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공무원 같은 거는 얄팍하게 광범위하지만 얄팍하게 하는 거고 우리 노무사 시험은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얄팍한 건 아니야. 문제는 얄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토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또 요거 기출 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한 거니까 공부할 땐 이게 좋은데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연도별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1차 경제학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영학 하면은 표점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뭐 약간 뭐 경조 선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영학을 하셔야겠는데
노경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1차가 아니라니까. 1차가 10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 2차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경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학원가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노경을 선택하는데 1차 경작을 하나 경영학한다.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엔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요즘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권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1차 경작을 하는 게 좋다. 자, 경작에 나오는 시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경작에서 얘기하는 토픽 중에서 그나마 출제 가능한 걸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A급 꼭 필요한 게 여기 보시면 수요 공급, 탄력성. 우리 내년도 제가 이번에 찍은 시험 문제가 탄력성 계산하는 거였었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 근데 우리 연습 많이 할 거예요. 그거 1차 때도 해. 이거 문제 봐요. 엄청나게 1, 2, 3, 5, 6, 7, 8 문제가 이렇게 많이 풀어보는 거잖아. 이걸 1차 때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2차 때 우리가 탄력성 구하는 거라든가 아까 MRS 구하는 거 그거는 껌이지 뭐 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MRS 두려운 거야.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가격 통제 조세부가 이런 거 다 조세부가 하는 거 노동경작에서 해요. 수요 공급인데 2차 시험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하거나 생산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인데 우리가 늘상 하는 그래프가 무차별 곡선, 예산선, 효용 극대화 늘 이거 얘기하고요. 그다음 가격 효과 해가지고 여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보는데 여기서 연습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다음 들어가면 생산자, 기업, 총생산, 수학 체감, 규모의 경제, 생산함수, 비용 극소 여기서 한다고. 이 미시경작이라니까. 미시경작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식으로 풀면서 빨리빨리 객관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객관식으로 개념 파악할 때는 괜찮은데 시장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이런 것들, 후생 손실 이거요. 우리 시험 문제 2차 노경에서도 해당돼요. 그리고 과정과 꾸르노 이거는 좀 출제는 좀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문제도 몇 개 없잖아요. 요거는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라든가 이런 거 불안전 요소 시장 이거 안 해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1차 경작에서는요 이거 매년 시험에 출제돼요. 왜요? 노경에서 이걸 다루는 거. 그러니까 노경에서 다루는 거는 요거야. 노경에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출제 포인트.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앞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연기, 1기 지나가게 되면 3기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아니에요. 연기 때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1기 때 이해가 돼요. 연기 때도 얼핏 이해를 했는데 까먹는 거야. 까먹어서 잠시 잊어버렸다가 1기 때 다시 보니까 그게 그거였지? 그리고 또 까먹어. 왜냐면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2기, 3기 가면 그거였지. 그걸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까먹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은 시간 투입해서 0기서부터 1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해를 못하고 MRS 모르는데 3기 됐더니 MRS가 구해진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그냥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경의 포인트야. 이거 1차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공공재 외부성 알아두면 좋긴 한데 그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거시 들어가면요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건 노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요. 거시에서도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 박스 쳐놨잖아. 이거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실업률 정의, 필립스 곡선 이거 노경에서도 하는데요. 문제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노경에만 포인트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경작 토픽인데 이런 거 통화정책해서 총수요, 총거금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풀어드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런 것들은 그래요. 대부분 문제가 이런 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차 경제학은 범위가 광범위한데 노경은 요건데 왜 그러냐. 아니요. 이거는 당연히 노경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미분과 연산을 못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 한국말을 아예 가나다라를 모르는데 이런 말을 문장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밑에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게 기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20년까지 해가지고 쭈루룩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수요 공급, 이동, 탄력성 이거 매년 나온다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야. 이게 노경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소비자 이론이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근데 우리가 공부 시간도 많고 비중도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효용 극대화 계산하는 거, 이게 MRS 계산하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기출 본 거. 그리고 생산자 이론도 마찬가지야. 한계 생산, 평균 생산, 비용 곡선, 그냥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런 거 살짝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도 보면 이제 여기 완전 경쟁하고요. 독점 이렇게 제가 굵은 색깔로 해놨잖아. 꾸르노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나와.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굵은 고딕으로 한 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노경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냥 생산 요소 왕창 나오잖아. 지난번에 시험 봤던 게 뭐 MRP나 VMP나 이런 거, 여가 노동에 뭐 나타내는 문제라든가 임금 상승했을 때 여가 노동 선택 매년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말 문제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나머지 여기 보시면 정부 실패라든가 이런 것도 후생경제 설명은 드리긴 하는데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도 우리 중요해요. 생산자도 중요해요. 노경에서 기반이 되는 건데,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이론, 생산 요소 시장. 아니 우리가 이제 가장 노경에서 하는 수요 공급과 요거 생산 요소 시장, 이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야. 거시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데 나오는 게 한 문제씩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조금, 이런 거 근데 우리 노경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살짝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학이 여기 보시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꾸준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실업률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노경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불안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1차용이야. 실업률이 어떻고 고용률이 어떻고 필립스 곡선 어떻고, 이거 1차용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2차에, 그러면 1차 때 선택했던 그 실력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간단한 거니까.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2차 때 하게 되면은 막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효율임금,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 주관식으로도 노경에서 나왔거든요. 1차에서도 매년 나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왔다 나왔다, 당연히 뭐 내년에 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런 것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2015년 이후 되면서부터 이런 데는 여기 관세와 비교의 이런 것들은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성장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냈다가 요즘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이건 노경과 직접 관련 없네. 노경과 관련 있는 것만 해도요. 시험 문제 낼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경제학이 노경과의 뭐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노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쫙 하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경영학 선택했는데 뭐 인사랑 경조만 했다? 그럼 마케팅과 전략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 경조에 해당하는 문제만 주로 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정리할게요. 요 책 맛보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연도별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고 옆에다가 이렇게 기출 해설 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뭐 중요도와 난이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나중에 객관식 끝나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25문제를 시간 재서 풀어보시고 바로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한 10개년 넣어놨거든요. 10개년이니까 10개년 그래봤자 250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를 그냥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중에 계속 보시면 엄청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봤던 문제를, 익숙한 문제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낯선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거는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객관식에서도.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그 1차, 언제더라? 우리 카페 2019년이네. 그때 이제 시험을 끝나게 되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카페 그거죠 뭐 동의 카페인가 거기서 막 여러분들끼리 뭐 몇 점 받았나 이렇게 막 불안하자 점수 넘었네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그냥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 한 45명 그때 이제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았습니까? 했는데 여기요 한 70점 75점 요거 이상에서 이렇게 점수를 해놨는데 76점 이상이 한 거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처음에 그냥 한번 참가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업을 안 듣고 혼자 독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경제학책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너무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버거워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반타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때는 표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제가 75점으로 해놨는데 점수가 물어보니까 거의 뭐 100점서부터 95점 이상 되는 90점 이상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분화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슬플까봐 한 75점 이상 받으신 분들 했는데 그냥 뭐 100점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100점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80점 정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수 분포는 근데 요즘 경작을 선택하신 분들이 또 제 수업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를 잘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 표점이 이때 2019년이나 그 전만 해도요 점수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올라갔거든요. 한 3-4문제 맞춰도 막 60점 막 넘고 50점 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표점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카페에 올려놨어요. 몇 점씩 표점이 떨어졌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했더니 막 달아줬는데 뭐 95점 받은 사람 뭐 70점을 떨어지고 막 20-30점 비슷하게 30점까지는 아니다. 근데 아무튼 위에 올라갈수록 점수가 20점씩 막 이상 떨어지고요. 한 그 60점 정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 비슷하게 표점이 요즘은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차피 뭐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잘 듣고 고득점 하시고 표점 떨어지고 노경 대비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경작을 아예 모르는데 맞아요. 아예 모르는 분이 저는 더 좋아요. 그냥 어설프게 아시는 분 있잖아. 학교에서 제가 경제 원론 들었는데 뭐 어떻게 노경 연기 들어야 될까요? 아유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뭘 들어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이게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의를요 이렇게 짜곡짜곡 이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어떻게 딱 돼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경제를 하신 분들도 그냥 뭐 그냥 연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듣는 거지. 편하게 듣는 걸로 해가지고 3기까지 따라가시는 게 더 낫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그냥 자세가 야 이거 경제학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연기 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그래서 제 경험상은 법학과 분들이거나 이 법학과 경제는 같아요. 이게 논리적인 학문이어서 그래요. 경영과는 좀 경제는 좀 다르고요. 법학은 뭐 상황 따르는 거죠. if then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작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뭐 경영도 나름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적 훈련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금방금방 이렇게 고득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경제학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약간 좀 더 쉽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노경은요 시험 문제가 논술식이야. 그런데 경작과에서 하는 시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주로 계산 문제인데요. 내용 자체가 그냥 답만 뜨그득 쓰면 돼. 그냥 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뭐 서론이 어떻고 문제 풀어나가고 이런 말 같은 거 싫어하세요 교수님들이. 맞아요. 경작과에서는 그냥 답만 딱 쓰면 되고 식만 딱 쓰면 돼. 근데 그렇게 답을 써가지고 노경을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본다? 고득점 하지 못해요. 우리 시험은 그냥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걸 말로 차곡차곡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몰라서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답안 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작 베이스 있는 분들은요 쉽게 진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답 쓰는 게 계산식으로 딱 돼 있다 보면 오히려 60점을 못 넘고요 50점대 후반 정도가 오히려 차라리 더 많은 것 같아. 차라리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도 않은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근데 경작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야 뭐 내가 경작과인데 그거 아닌 것 같건데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 혼자 독학하시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도화지도 그냥 깨끗한 도화지가 돼야 제가 이렇게 거기다 그리지 미리 이렇게 뭐 기존에 공부를 하신 그게 있으면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걸 깨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백지에서 바로 쌓아나가는데 이분들은 먼저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다시 쌓아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작과라는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경제학 노경 공부를 또 안 하세요. 안 하고 노동법과 이런 거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띡띡 보면은 뭐 틀린 내용은 아니고 그래프도 뭐 틀리진 않았는데 뭐 점수가 경제학 답안지 느낌은 있긴 한데 점수가 이렇게 고득점 주기에는 약간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카페에 여기 합격수기 있거든요. 합격수기 거기 넣어놨어요. 합격수기. 여러분도 미리미리 힘드시고 우리 고시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 합격수기 좀 써놓으세요. 야, 김치국물 마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했고 잔재를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 뭐 그때 느낌 같은 것도 이렇게 일기 비슷하게 쓰시면서 하다가 나중에 합격하시면 합격수기도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게 합격하신 다음에 저도 몇몇 분들, 친한 분들 만나가지고 합격수기 좀 써주세요. 꼭 제 수업을 잘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노무사 공부하는 과정 전반적인 얘기를 해서 후배 노무사 되실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합격한 다음에는 신나고 뭔가 다 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예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좀 부탁하면 잘 안 써주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야 뭐부터 써야 되지?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뭐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좀 다음에 써야지 하다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써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쫙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페 가입하시면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노경 얘기는 뭐 반드시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노경의 포인트가 여기는 물론 노경의 공부 방법을 더 자세히 하신 분도 있고요. 보니까 그쵸, 뭐 경제 전공해서 뭐 법대생이 쓰신 것도 있고 등등등 뭐 다양하게 있어요. 결혼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하는 분들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한번 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고수가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까요? 아닙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서부터 우리가 쫙 따라가는데 연기부터 1기, 2기, 3기 하면 이게 사실 1년 코스인데, 사실 우리 경제학과로 치면 노동경제학이 이제 1학년 때 경제 입문 원론 배우고 2학년 때 미시것이 배우고 3학년 때 노동경제 배우는 그런 컬인데요.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압축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경제 원론과 미시경제 그런 베이스가 좀 있긴 해야 되는데, 연기 때부터 우리는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기 때부터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25점짜리. 이건 약간 복습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고수라는 게 3기 때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제 늘 고수가 돼버릴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을 듣잖아? 그때 복습을 잘해서요 최고 답안에 뽑히세요. 연기에서 고수가 되는 거지. 그럼 1기 수업을 듣잖아? 1기에서도 복습을 꾸준히 하시잖아? 그때 최고 답안 되잖아? 그 1기에서 고수가 되는 거지. 2기 단계 가면 그때도 시험 보잖아요? 그때 최고 답안 되면 그때 고수가 되는 거지. 3기 때도 고수가 되면 진정한 최고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1기, 2기, 연기 1기, 2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단계 들을 때 거기서 그냥 고수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연기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아. 복수 문제니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시험 잘 본 친구들도 와서 들어요. 근데 처음 하는 여러분도 들어. 당연히 이 친구가 당연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실력은 높지만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만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이 친구는 막 수학과를 나왔어. 미적분도 잘해.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곱셈, 덧셈, 뺄셈 그 단계를 하고 있어. 근데 연기에서 덧셈, 뺄셈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나 이 친구가 보나 100점 만점 똑같잖아. 그거를 차곡차곡 계속 매 순간 이렇게 최고수가 최고 답안이 되는 승리하는 그런 상황을 딱 이게 단계를 하게 되면 어느덧 자기는 고수가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과정을 죄송해요. 고수예요. 고수. 바꿨어요. 사진도 고수가 운영하면 더 유튜브도 잘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 합격수기 좀 잘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우리 프라임 노무사 그 카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런 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제가 연기 때는 작년이나 예전에는 교수님 책으로 했어요. 에렌버그 교수님 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할 텐데,
근데 이 교수님 책이 이제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전통적인 바이블이긴 한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뭐 다 노경이라는 모든 책에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대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행간의 의미를 설명드린다는 측면에서 요걸 했는데 그냥 약간 너무 책이 올드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아예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공부할 범위를 늘리는 것보다 최근 한 2, 3년간 3년간 이렇게 보면서 요 책의 모든 문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에 1기에 주로 사용했었던 파트 1인데 그걸 보리아스라 해야 되나? 보리아스 교수님 책 가지고 기본으로 했는데 이 교수님 책이 그냥 노경에서의 요즘에 이제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책을 하나 사고 싶어요. 뭘 사면 됩니까? 그냥 이거 사면 돼, 이거. 뭐 조사해본 바로는 그냥 대부분의 많은 노동경제학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서도 다 이걸 교재로 사용하니까요. 그냥 이 책 하면 되고요. 제 책이 이 책을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을 요약 정리한 건데 뭐 이 책은 서술형으로 쭉 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대신 다음에는 좀 보기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게 문장으로 우리가 답안 쓰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에 다 보면 서점에서 한번 보시거나 하세요. 그러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책으로 해서 그냥 3바퀴 계속 돌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에렌버그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도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교수님 책들 내용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올인원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연기 때는 우리 수업 계획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동의 수요 공급과 기본적인 내용을 차곡차곡 하고 기초경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특강으로 할까 했었는데 잘 안 듣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부터 설명드리고 원래 1기 때 이제 요걸 했었는데 1기 때 이걸 반복할 거야. 반복하는데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서 또 시험 우리가 뭐 25점짜리 50점짜리 시험 보면서 심화시킬 거고요. 2기 3기는 이게 우리 책에 할 건데 파트 1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가 파트 1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파트 1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파트 2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얘는 파트 3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 노동경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쭉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7월에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시작을 요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하시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기초경제학 제가 이번에 개정되는 나오는 책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연기를 듣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연기 때 제가 수요 공급과 무차별 곡선 이런 걸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때 여기서도 수요 공급, 무차별 곡선, 완전 경쟁, 독점 이런 거 하고요. 뭐 실업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 1차 때 했던 1차 같이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여기 2, 3기 때 되면은 야 브리타 뜨면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불안해가지고 뭐 실업률, 필립스 곡선 이런 거 하는데 사실 1차 때 이거 하셨던 분들은 1차 때 다 했던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2차 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출제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한 5%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할 게 없네? 그럼 불안하니까 이제 공부 범위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때 하는데 1차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의는 하루에 얼마나 들으면 좋을까요?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3강씩 들으세요. 3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씩 앉아가지고 연속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장점이긴 한데요. 3시간짜리 강의를 10시간으로 늘려서 듣는 경우도 많아요. 한 30분 듣고 좀 쉴까? 앞에 거 반복해서 듣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학원 실강 듣는 것처럼 3시간 쭉 이렇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가끔 보면 인강 들을 때는 뭐 이렇게 공유도 하는 거 좋아요. 공유도. 근데 뭐 아무튼 공유 경제도 저도 관심 있으니까. 근데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나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말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이해 속도를 강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쉬운 거는 빨리빨리 나가고 어려운 건 천천히 속도 조절하는 거거든. 근데 무조건 2배속으로 다 들어버리면 이 머리가 이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느리게 해가지고 느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전자칠판 하면 좋긴 한데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은 몰라도 주관식에선 직접 현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좀 하거든요.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글씨를 쓰면서 글씨 쓰는 연습도 하시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속도 조절하는 거야, 제가 판서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배속보다는 그대로 듣는 게 나을 것 같고 3시간 이거 바로 이렇게 4시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복습을 좀 하시고, 대신 복습하실 때 요거는 인강으로 하신 분들은 그건 좋아. 우리가 실강 할 때도 1시간 하고 중간에 쉬잖아요. 그때 뭐예요? 화장실 가거나 엎드려 주무시거나 앞에서 배웠던 걸 복습하셔야 돼요. 바로 복습해야 돼요. 우리가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나보다 하는데 바로 복습하셔야 돼요. 한 파트 끝났을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망각곡선 보면은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복습을 해야 돼. 이게 뭐 심리학 책에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영원히 기억하는가? 그냥 무한 반복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까먹으니까 바로바로 계속 복습을 해줘가지고, 우리 책 있잖아. 노동경제학 연습도 연기 때부터 그 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책을 넘길 때 중간중간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목차도 보면서 계속 넘기면서 계속 회독수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 회독수도 있고요. 그냥 화장실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회독수도 반복하세요. 스마트폰 사진도 좋잖아. 그래서 그래프나 내용 같은 거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기사나 신문 내용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스마트폰 사진 찍은 거, 그래프 이런 거, 내용, 암기할 사항 그런 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는 뭐 그냥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타 질문들은요, 여기 보시면 증문즉답이라 해서 제가 다시 올려놨거든요. 좀 2018년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다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공지사항 이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전체 공지를 하게 되면 뒤로 밀려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어제 살려놨어요. 살려놨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앞에서 관련했던 몇 가지 질문들 살짝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경과 인사, 경조 공부 방법 달라요. 노경은 약간 뭐라고 할까? 소조에 가깝고 인사는 조각 이렇게 되면은, 노경은 미술로 하면 이제 먼저 뼈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먼저 뼈대, 수요, 공급, 그리고 거래 대상이 되는 노동과 임금,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타픽이 출제 경향도 나중에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나오는 게 똑같아요. 우리 노동시장 얘기했잖아. 노동에 대한, 이번에도 공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급. 내년은 또 수요가 크게 나와요. 그리고 노동, 수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노동, 시장,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 2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해. 그리고 이번에도 뭐 차별 문제 나왔잖아. 그래서 그게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차별, 노동조합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이타성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나와야 될 A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냥 지금 막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한 3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인적 자본 모형이니, 이번에 해동이 또 나왔으니까, 뭐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니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노동 시장 관련해서 뭐 수요 독점뿐만 아니라 쌍방 독점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한데, 그런 거 신호 발송 모형이니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직 대기하고 있으니까 노동 수요 공급 잘 하시고 이런 기타 문제만 커버하시게 되면 쟁점 사항이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 뭐 한 5개도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노경을 공부한 적 없는데 연기부터 들을까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보세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합반 쿼리를 따라가시는 게 그냥 속 편하게 공부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뭐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낫고, 자기가 만약에 스케줄을 단과로 해가지고 요 선생 1기 듣고 2기 듣고 이렇게 하면요 좋긴 한데, 스케줄 짜는데,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뭐
짜는 것처럼 공부는 막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보다는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뭐 여러분들 선생님 잘 보신 다음에 믿고 그냥 아예 그냥 확 바로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합격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보였을 때는 뭐 여기 신림동에 뭐 진입하셔서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은 뭐 다 어느 정도 뭐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프라임에 이장훈 노무사님 계신데 그분은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 OT 강의 샘플 가지고는 사실은 알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OT 가지고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나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OT는 다 잘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OT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OT는 뭐 인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대. 어떤 선생님 들을지 그걸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파트 있잖아. 어려운 파트를 그때는 이제 온라인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쓴대. 메일을 써가지고 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하루 청강하러 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 강사분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예, 오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파트를 이제 청강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매끄럽게 잘 하시면 믿을 만한 분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하는 얘기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중간중간에 그 OT 강의만 보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그런 걸 좀 보시면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기의 스타일, 왠지 그 강사분 선생님이 좋아야 돼. 그래야 그 과목도 좋아지지. 아, 선생님이 싫으면 그냥 그 과목도 꼴도 보기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강의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판서라든가 등등등 모든 면에서 그냥 이렇게 핏이 잘 맞는 선생님 찾으셔가지고요, 그분 믿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뭐 그럼 여러분도 좋고 그 선생님도 좋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 스왓 분석을 했는데 노경의 강점은 뭐냐? 뭐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동하는 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프 보는 방법과 내용을 좀 잘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 3기는 뭡니까? 우리 3기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점 어떻게 직접 하십니까? 예, 맞아요. 직접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채점을 하니까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학과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예, 맞아요. 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이거 제가 직접 채점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에 보면 노경 전공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합격자도 이렇게 좀 해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합격하신 분들도 사실 보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아서 그렇지 노경 잘해도 뭐 그 순간 이렇게 좀 잘한 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사실 어느 정도 고수되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수험생들하고 사실 뭐 실력 차이가 별반 없으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교환해서 답안 채점하는 건 똑같거든요. 셀프 채점하고 같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떻게 답을 쓰는가를 봐야지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제가 그걸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나름대로 전체적인,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최고 답안도 우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잘 쓰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보면 코멘트 달 게 없어요. 거의 뭐 완벽하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은 거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큰 구조를 찾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직접 채점을 하고 나름대로 벌써 한 3년 정도 하면서 3, 4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요 정도 답안이면 50점대 후반이겠구나, 60점대 넘을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날 시험 당일날 뭐 실수하거나 그런 컨디션 난조를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그런 감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차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타가 없어져요. 그런 게 장점입니다. 다른 교수님들 절파된 책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긴 하는데 브리타성이라고 해당하는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실업률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약간 1차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늘 제가 이게 지금 출제 가능성 후보로 꼽는 게 탄력성 계산인데 이것도 1차에서 그냥 사실 하는 거예요. 2차 때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1차에서 하게 되면 이거 나오게 되면 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이제
이제 보리아스 교수님이고요, 에렌버그 교수님이고요, 조우영 교수님 홈페이지에서 나왔는데, 이제 보리아스 교수님은 이제 요 책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건데, 요 책이 이제 기본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분 에렌버 교수님도 뭐 보세요, 너무 옛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보리아스 교수님 책은 이제 다른 거와 다르게 이번에 나왔던 무슨 통계적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오하카 모형도 다 요분 교수님 책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년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노동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로이의 모형 같은 게 있어요. 요것도 요 책에만 있어요. 아마 내년에 좀 출제 가능성이 늘상 있어요. 다른 교수님 책에는 없고요. 그래서 로이의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이동 관련된 노동 이동, 특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선 이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민, 미국이 이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국가, 받아들인 나라의 국가의 어떤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본서로 보면 되는데, 지금부터 사서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책 보고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쭉 정독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서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휙휙 읽게 되니까 이 책 보시면서, 아니면 우리 책 보시면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거 이 책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괜찮고요. 이런 책 뒤에 연습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다 풀어오지 마세요. 그게 진짜 우리 시험 문제가 행정고시 비슷하게 이렇게 쫙 가고 사례에서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에렌버그나 보리아스 책, 교수님 책 뒤에 연습 문제 다 풀어볼 필요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거 쓰세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확 바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바뀌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괜히 많은 수험생들이 보면 뒤에 연습 문제 솔루션 있습니까? 교수님, 다 있죠, 다 있죠. 근데 그 솔루션 보면은요, 솔루션이 야 이게 솔루션이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답을 쓰면은 그냥 고득점 못하고 그냥 답만 열거하는 정도의 솔루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 찾는데 초점을 너무 맞추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인 써나가는 그 흐름을 이게 교수님들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논리적 흐름이 없거나 식이 좀 그렇거나 하면은 점수를 못 받고요. 우리 전에 앞에 계산 문제에서도 유보임금 같은 그런 계산 문제도 있었는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계산을 틀린 분들이 많어. 예를 들면 뭐 6,000 해야 되는데 잘못 써서 단위를, 그런 거 있는데 그냥 60점 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식이 다 맞았는데 잠깐 실수로 답 표기를 잘못하거나 하면 교수님들께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 뭐 말 그대로 쪼잔하게 요 단어 들어갔으면 플러스 1점, 보통 이제 신림동의 다른 시험 같은 거 채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해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마이너스 2점, 뭐 플러스 3점 다 이거 합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퉁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십니다. 논리적 흐름을 보십니다. 보신 다음에 뭔가 이제 먼저 그게 딱 되는 거지. 거기서 먼저 점수가 6자로 시작해야 돼. 점수가 쫙 했을 때 6자로 시작해야지. 그럼 최소한 60점 이상이잖아. 근데 5자로 시작하면 이제 불안한 거지. 이게 50점대 초반일지 중반일지 후반일지. 59점이면 사실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딱 봤을 때 답안 썼을 때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우리 그 최고 답안도 거기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유튜브에 제가 우리 합격하신 분들 최고 답안 같은 것도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총평 밑줄 치면서 설명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면 누가 봐도 이분은 붙을 수밖에 없네. 그런 답안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채점하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수험생끼리도 이렇게 답안 보면 이 답은 붙을 수밖에 없네. 그냥 그런 답이 있어. 그게 이제 300명 중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그런 답안. 끝난 거야. 그 친구는 이제 빼고 나머지는 이제 좀 노력으로. 뭐 그거는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고, 글씨 빠르기 속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 좋게 쓰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재능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몇 점입니까 하니까 요즘은 이제 부여해서 뭐 점수 몇 점 이렇게 하는데, 우선 큰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게 좋아요. 6자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점수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크니스는 뭐 있습니까? 경작 베이스가 없어요. 노경에도 유전자 있을까요? 유전자 없어요. 아셨죠? 뭐 천재적인 그런 경제학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도 경제학 진짜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유전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노벨상을 받거나 딴 길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뭐 유전자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반복하는 뭐 그런 것들이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적 마인드, 이것도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쌓아지는 거지, 태어나면서 무슨 경제학적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수식이나 계산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칙 연산만 하면 돼. 간단한 미분 요 정도만 하시고 덧셈 뺄셈만 잘 아시면 되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과목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졌다면서요? 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쭉 따라가시고 녹용 베이스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 내용은 제가 뭐 2년 전, 3년 전 그때 쓴 내용이라서 좀 약간 올드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얘기한 거랑 뭐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이때는 기본서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경제학 강의 했던 그 서브노트 있거든요. 경제학 서브노트, 어떤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분이 그냥 필기를 잘해가지고, 이게 제가 필기한 걸로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잘해가지고 그냥 수업 들으면서 바로 필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서 따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는데도 막 컬러풀하게 잘 하시더라고. 뭐 그것도 재능이긴 하죠. 근데 그걸로 오히려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얇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도요 충분히 고득점 받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에 꽈락 나오면, 이게 경작은 꽈락 나오게 되면 표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에 정도 있으면 표점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오퍼튜니티 기회를 보면요, 노경 선택자가, 맞아요, 경조 선택자가 한 절반 되는 것 같고 노경과 민소가 반반 되는 것 같은데, 그 기회지 뭐. 사실은 앞에서 1000페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조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기회긴 한데, 상대평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녹용할 때도 제대로 여러분들 훈련받고 이렇게 제대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고득점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3기 때가 되면, 작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한 70명 정도, 60명, 65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들으시긴 했거든요. 근데 답안지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매년 그렇듯이 한 절반이 안 돼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만 이렇게 냈다 안 냈다까지 치면, 꾸준히 내는 사람 한 20명 정도, 이렇게 30명 정도 이렇게 되세요. 나머지들은 알아서 그냥 혼자 할게요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꾸준히 되든 아니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시험장 갔을 때 실력이 팍 이렇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건이 되면 그 카페에 온라인으로 첨삭도 이렇게 해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그 문제들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잖아. 근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첨삭 그렇게 했다 보니까 지금 2기 3기인데도 1기 문제를 채점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진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 안에 앉아가지고 그 전자 그 칠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 펜으로 하는, 거기서 앉아야 되는데 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늘상 뭐 글을 남기거나 카페 할 때도 뭐 1시 반, 2시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 이게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뭐 우선은 스톱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브리타성 같은 거 늘 다른 과목들 얘기하는데 노경에선 브리타가 없어요. 뭐 오하카 모형이니 작년에 뭐 목소리 이탈 가설이니, 그 우리 그 파트 1에 나와요. 제가 1기 때 수업 다 하는 거예요. 1기 때 시험 문제가 사실은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랑 거의 비슷하고요. 2, 3기는 그러면 2, 3기는요 실제 문제랑 비슷한 게 절반 내고요. 제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브리타성이 나올 만한 거나 수준 높은 것도 이제 몇 개, 한 20%, 30% 내긴 해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그냥 1기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잘해도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기, 2기, 3기 하다가 이제 버거워하시는 분이 있길래 상담할 때 그냥 1기만 잘 보세요 얘기했는데, 뭐 1기만 잘 보고 그냥,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뭐냐면 2, 3기 강의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심화 내용을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걸 하기 때문에 강의는 듣되, 여기 문제가 좀 어려우면 1기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었다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1기에 초점, 그러니까 더 하셔야지. 근데 뭐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기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다 이번에 얘기했던 것들도 뭐 브리타성, 뭐 유보임금 계산하는 거라든가 목소리 이탈 가설이라든가 오하카 모형 이런 것들 다 그냥 1기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브리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연기와 1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기를 바로 들어도 되나요? 뭐 망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연기와 일기를 이제 좀 일기는 좀 느슨하게 약간 이렇게 몸 푸는 운동으로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고, 일기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심화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속도를 스피디하게 올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보긴 하는데,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기서부터 그냥 쭉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뭐 공부하셨고 잘하신 분들은 그때는 뭐 나름대로 저한테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또 들으시기도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2, 3기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보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선생님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것도 뭐 신림동에 다 선생님들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끼리 다 뭐 신림동이나 이렇게 수험생들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상대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저한테 이렇게 작년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뭐 훈련을 잘 받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협은 뭡니까? 야, 너 강의 자꾸 수강생들 프라임 요즘 좋아진다는데, 그렇죠. 작년에 제가 처음 프라임 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 많은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왜 프라임 가세요? 제발 프라임만은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슬픈, 뭐 이렇게, 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튼 뭐 프라임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수강생이 더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고. 근데 아무튼 네가 강의하는 거 이제 다 많이들 하게 되면 뭐 이제 야 어떻게 되냐. 아직은 많지 않아요. 아직은 많지 않고, 제가 쓰는 답안지 보면 3일체로 하죠. 먼저 서술형으로 좀 얘기하고 간단한 수식을 좀 써주면서, 이 수식이라 하면 이제 목적식과 제약식입니다. 목적식과 소비자 이론도 마찬가지고 생산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그래프도 하나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답안지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띠끼띠 그려놓고, 야 채점자 교수님 나 잘 그렸지? 이래. 그럼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 잘 그렸네 해가지고 50점, 55점, 54점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앞에 채점하시는 문제 출제의 배경, 출제 의도 그걸 좀 써주시면서 나 이런 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겠다. 간단한 수식, 이거 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적식, 제약식, 우리가 극대화, 제약 조건식 써주고요.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마지막에 임플리케이션, 함이라든가 결론 이렇게 써주면 퍼펙트해요.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목차요. 더 단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내에 수식과 그래프와 말, 이거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 아셨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도요, 많은 그 수강생들의 뭐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3일체로 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아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차별하기 더 어렵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셨죠?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양을 늘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수업에 제가 쓸데없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냥 한다니까. 제가 하는 건 철저하게 과거 기출 문제 필요 없어요. 5년 전 거 필요 없어. 그 기출 분석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패턴이 바뀌었다니까. 중요한 토픽은 뭐 효율, 임금, 가설 같은 건 해야지. 근데 과거의 스타일 같이 뭐뭐에 대해서 3가지 쓰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과서 기본서에 보면은 약간 사례 연구 같이 응용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본문 연수 문제 말고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학화 모형도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쓰세요. 그리고 뭐 이탈 목소리 가설도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제가 기출문제 해설한 거 그것도 아마 우리 카페에 올려놨는데 보면은 제가 문제로 만든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브리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한 당분간 한 2, 3년 동안도 없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뭐 다른 학교에 노경 강의하시는 분들 뭐 있을 거 아니야, 교수님들. 그래서 그 제가 뭐 여러 군데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도 보면 이제 뭐 족보라고 해야 되나? 필기 잘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받아가지고, 이 교수님은 어떤 걸 강의하시나? 뭐 이렇게 보면서 나름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그 좀 노동경제 관련한 뭐 수요 공급 이거 설명하려다가 그래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노동경제학을 할까 말까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 노동경제학이 뭐 다루는 거라고요? 경제학이 시장이잖아. 시장을 다루는 건데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희소한 노동, 이거 어떻게 배치할 때가 가장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희소한 자원을 잘 배치했는데 효율성과 공평성이란 잣대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아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개입을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끝에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요. 이번에도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어. 그러면 뭐 근로자와 기업의 뭐 후생이 감소한다. 끝.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정부 정책의 평가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써줘야지 완전히 매듭지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경제학과에서 하는 그냥 답은 그래프 하나 그리고 후생이 감소했어. 끝! 이렇게 해도 그냥 점수 주긴 하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서론, 결론, 그리고 중간에 물론 본문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 즉각 실시간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